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에 근무하는 조민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뭐 디자인 패턴도 그렇고 IT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객지적 프로그램 짜는 법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기존의 책들에서 볼 수 없는 지식들이고요. 저 나름대로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올렸고요. 이번 방학에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기타 같은 걸 예를 들면 기타 판매하는 키는 기타지 기타 판매하는 회사를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요, 아마 이번 동영상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을 짜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요, 개념을 가르칩니다. 개념이 있으면요 실력이 금방 납니다.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개념이 뭔지 한번 보죠. 처음에 이거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요, 업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은 엑셀, 워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윈도우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요, 데이터보다는 로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시스템 프로그램은 제공하는 기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뀌더라도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사용자가 원하다고 바꿔주지 않습니다. 단 업무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인사, 생산, 재무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뭐죠? 로직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로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얘는 사용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어느 회사의 업무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다. 시스템 프로그램과 업무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은 로직이 중요하니까 데이터 같은 걸 저장할 때는 STL 같은 걸 저장하고요. 업무용 프로그램은 로직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데이터를 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스템 프로그램은 기능을 개발자가 정하지만 업무 프로그램은 기능을 사용자가 정합니다. 그 말은 사용자는 막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할 거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객지형 프로그램은요, 업무 프로그램 짤 때 쓰는 겁니다. 왜? 업무 프로그램은요,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개발해야 되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투입돼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또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 수정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또 거의 균일한 코드가 나올 수 있도록 IT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개발해 놓은 것들이 향후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변경되더라도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객지형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객지형 프로그램은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클래스는 객지형 프로그램을 위한 도구의 하나고요. 객지형 프로그램은 한번 개발한 게 여러 명이 동시에 확 개발할 때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개발한 게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어서 계속 늘어나가지고 계속 수정됩니다. 계속 사용할 때도 업무에 끊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뭐라 하냐면 객지형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이번 방학에 제가 여러분께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가르쳐 드리는 건 다시 저도 다 한다고 할 수 없고요. 다만 이번 방학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아시면요, 전체에 필요한 것 중에 90%는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는 안 써도 사실 됩니다.
나중에 DB 튜닝할 때도 보면 튜닝하는 법은 한 1000개쯤 있지만 실제로는 앞에 한 10개 정도만 딱 쓰면 한 90%가 해결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객치장,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객치장 프로그램이니까 객치장 프로그램이 뭐냐?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 개발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객체장 모양 갖고 있지만 객체장답지 않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뒤에 개발할 때 이제 저희가 샘플에서 쓰는 게 이제 자바 언어를 쓸 텐데 그것도 데이터 저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STL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뭐 C나 모든 언어에는 STL이 다 있죠. 스탠다드 템플 라이브러리가 다 있죠. 이제 데이터 저장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자바에만 있는 거 아니고 C도 C++도 다 있습니다. 한 번만 알아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업무용 프로그램은 DBMS에서 저장하니까 DBMS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시스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용량을 여러 명의 유저가 막 동시에 악세스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단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STL이고요. STL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데이터만 저장하는 경우 또는 키와 데이터 쌍으로 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외에 다른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저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컬렉션, 모인 거다 이렇게 하고요. 키와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를 맵이라고 합니다. 모든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여러 개가 저장할 때 그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셋, 집합이죠. 집합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복을 허락해서 여러 개, 그러니까 뭐 10이라는 게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저장할 때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여기 화면을 보세요.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은 데이터만 저장하는 케이스고요. 데이터만 저장할 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 중복을 허락할 때 그러면 그 여러 개 데이터 저장할 때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연속적인 공간에 쫙 저장하는 식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벡터 또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합니다. 동기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는 구조 같습니다. 연속적인 공간에 쫙 저장하는 것. 그러니까 다음 데이터 리코더를 찾아가려면 그냥 스킵하면 됩니다. 왜? 쭉 연결돼 저장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갖다가 마음대로 저장한 다음에 이걸 포인터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말 그대로 링크드 리스트. 뭐 스택은 잠깐 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연속적으로 쭈르륵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쭈르륵 저장하니까 순서대로 쭉 읽으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각자 저장을 시켜놓고 포인터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링크드 리스트 또는 연수로 저장한 거를 벡터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거 동기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구조 같은 걸 배우시면요. 자료구조에는 뭐 셋이라는 자료구조도 있고 리스트라는 자료구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구조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모양이 되든 자료구조를 구성하는 근본 뿌리는 요거 ST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프로그램은요. 자바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STL로 만들어진다. 그럼 STL은 뭐냐? DBMS를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저장할 때 어떻게 쓰면 좋으냐? 기존에 있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이 않으니까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배열을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제 동영상에 보시면 이제 IT 프레임워크도 있고 객체장 프로그램 짜는 법도 있고
디자인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시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딸 때는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과정을 이번 방학 동안에 할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의 종류부터 접근한 겁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업무용 프로그램이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은 데이터보다 로직이 중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은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냥 STL 같은 거 쓰죠. 근데 업무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또 데이터를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하잖아요. 회사 전 직원이 다 공유하니까 이런 걸 할 때는 DBM에서 써야죠. 권한도 있고 막 보완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대신에 시스템 프로그램은 기능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엑셀 같은 거 기능 바꿔달라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근데 업무 프로그램은 다르죠. 이거 안 해주면 업무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업무 프로그램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다양하고요. 복잡하진 않은데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거는 이번 주에 할 거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공부할 거고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업무에서 쓰시는 인사, 생산, 재무 같은 데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을 위한 클래스나 객체 개념부터 정리를 해서 바로 개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번 좀 안 될 것 같고요. 한 10몇 번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몇 번밖에 안 되지만 15분짜리 10몇 번이지만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매일매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